많은 분들이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머리숱이 준 건지 아니면 탈모일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럴 때는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면 모발이 다시 자라진 않습니다. 초기 신호가 나타났을 때 바로 대응하면 약물이나 간단한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하게 탈모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딱 10초면 충분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탈모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모재림 성형외과 황정국 원장입니다. 지난 28년간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 한 길만을 걸어온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약 12만 건 이상의 모발 이식 수술을 집도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탈모에 대한 올바른 의학 지식을 알리고 지식 한상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진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병원에는 30대에서 50대 직장인 남녀 환자가 가장 많이 내원합니다. 대부분 이마가 좀 넓어진 것 같은데 정수리가 휑해 보인다는 자각 후에 병원을 찾으시며 이유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과 식습관, 잦은 회식 등 직장 생활에서 비롯된 생활 패턴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특이한 것은 여성 탈모의 환자의 수도 역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발이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진다는 자각 후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원형 탈모처럼 특정 부위가 원형으로 급속으로 빠지는 사례도 일부 있지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탈모는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탈모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할수록 예후가 좋기 때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최근 여성 탈모는 분명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유전 때문이 아니라 생활 환경의 변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직장생활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과거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모발 주기가 방해되고 모근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탈모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리한 다이어트와 불균형한 식습관입니다. 요즘 지나치게 단백질을 제한하는 식단이 유행하면서 모발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져서 탈모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출산 후 탈모, 생리 주기의 변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 내분비 질환과 함께 탈모가 동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헤어 시술과 자극입니다. 잦은 염색이나 펌, 드라이기, 고데기 사용, 머리를 세게 묶는 습관 등이 두피에 자극을 주어 모낭을 약화시켜서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 탈모와 남성 탈모는 원인도 다르고 진행 양상도 분명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탈모가 생기는 부위입니다. 여성은 남자처럼 M자나 정수리가 완전히 비는 형태보다는 이 정수리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숱이 줄고 모발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는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행 속도도 느리고 점진적이어서 초기에는 놓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이 줄었다, 가리마가 좀 더 벌어져서 비쳐 보인다는 느낌이 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이 아니라 몸속의 건강 상태와 연결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환자 중에는 고혈압이나 대사증후군, 당뇨 같은 질환을 함께 가진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두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모근이 약해지고 탈모가 빨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 환자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원인인데요. 생리불순, 여드름, 체중 증가 같은 호르몬 불균형 증상과 함께 탈모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나 빈혈이 있을 때도 모발이 전반적으로 가늘어지고 쉽게 빠지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 보통 우리가 루푸스나 그런 자가 면역 질환과 피부암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탈모 부위에 딱지가 반복적으로 생기거나 통증이 발생한다면 단순한 탈모가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탈모 치료에도 분명한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탈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낭이 약해지고 결국 모낭 자체가 소실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할수록 치료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초기 신호가 나타났을 때 바로 대응하면 약물이나 비수술적 치료 같은 간단한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료 시기를 놓쳐 모낭이 완전히 소실돼 버리면 모발이 다시 자라진 않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 같은 수술적 치료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탈모는
빠졌으니까 채운다가 아니라 빠지기 시작할 때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져야 탈모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지는 건 정상 범위로 보고 모발 성장 주기상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150개가 빠진다든지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진다. 그리고 머리를 빗거나 말릴 때 눈에 띄게 빠지는 양이 증가한다면 탈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탈모가 시작된 걸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탈모는 본격적으로 빠지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탈모가 있다면 본인에게도 유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헤어라인의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이마가 넓어지거나 M자 부위가 서서히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면 초기 탈모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발 자체의 변화입니다. 머리카락이 전체적으로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며 금방 기름지거나 푸석푸석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탈모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탈모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딱 10초면 충분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뒷머리 쪽 건강한 모발을 한 줌 잡고 이렇게 비벼보세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탈모가 의심되는 앞머리나 정수리 쪽도 이렇게 한 줌 머리를 잡고 비벼보세요. 이때 건강한 머리카락인 뒷머리에서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모발에 힘도 느껴지는데 탈모가 진행된 정수리나 앞쪽 부분은 이런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나지 않고 모발이 부드러우며 또 힘이 없는데요. 만약 그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해당 부위에서 탈모가 서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의심되는 부위 M자 이마나 정수리를 같은 조명, 같은 장소, 같은 각도에서 주기적으로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간격으로 촬영해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사진을 찍어 비교해 보면 숱이 줄거나 두피 노출이 심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머리숱이 준 건지 아니면 탈모일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럴 때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탈모인지 아니면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원인으로 진행되는 탈모인지 몇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탈모가 진행되는 부위와 패턴이 다릅니다. 노화에 의한 탈모는 머리가 전체적으로 얇아지면서 숱이 줄어드는 형태이고 반대로 유전적 탈모는 M자 이마나 정수리처럼 특정 부위에서 국소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진행 속도와 시작 시점입니다. 탈모는 주로 50대 이후 서서히 진행되지만 유전적인 탈모는 20대나 30대처럼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하루에 빠지는 모발의 양과 그 느낌인데요. 하루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지는 것은 정상 범위입니다. 하지만 머리를 감거나 말릴 때 한 움큼씩 빠지거나 모발이 눈에 띄게 가늘고 힘이 없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탈모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모발의 굵기와 탄력입니다. 건강한 모발은 뿌리가 굵고 탄력이 있지만 탈모가 진행되면 모발이 전반적으로 가늘고 잘 끊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서서히 빠지는 것은 노화에 의한 변화일 수 있고 특정 부위를 중심으로 빠르고 갑작스럽게 진행된다면 유전적인 탈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모가 시작됐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째,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많이 빠지고 그 속도까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 일주일, 2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감을 때나 빗을 때 한 움큼씩 빠지는 상황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원형 탈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탈모가 진행돼서 두피에 경계가 뚜렷한 동전 모양의 머리가 움푹 빠져서 두피가 드러나는 부위가 있다면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원형 탈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조기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이므로 빠르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염증, 딱지, 가려움증, 각질 등이 동반된다면 지루성 두피염, 모낭염, 백성 등의 두피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들 염증성 질환은 모낭 손상으로 인한 영구 탈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머리숱이 줄기보다는 모발이 얇아지고 부드러워지며 볼륨감이 사라지는 경우 남성형 또는 여성형 탈모의 초기일 수 있습니다. 두피가 육안으로 비칠 정도면 진행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탈모가 심해졌다면 갑상선 질환이나 빈혈, 자가면역 질환, 영양결핍 등 정신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탈모 치료와 함께 원인 질환에 대한 검사나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평소와 확연히 다른 양상이나 두피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탈모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서 할 것 꼭 한 가지를 추천드린다면 저는 조기 탈모 진단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조기 진단을 위해 두피 진단이나 모발 밀도 검사를 하면 탈모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 숫자가 많이 빠지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피 상태나 초기에는 모발 굵기, 밀도, 모발 건강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조기에 정확한 치료 방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탈모라고 생각하지만 일시적인 휴지기 탈모일 수도 있고 반대로 눈에 잘 띄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유전적 탈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과 정밀 촬영 장비를 통한 원한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탈모를 조기에 치료하면 아주 간단한 약물 치료로도 큰 효과를 봅니다. 구체적인 시술이나 모발 이식을 할 게 아니라 탈모의 조짐이 있을 때 조기 진단을 해서 약물 치료만 잘해도 큰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건강한 모발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모 샴푸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즉 빠진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하거나 이미 진행된 탈모를 멈추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탈모 샴푸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탈모 샴푸는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탈모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피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역할, 그리고 염증, 가려움증, 각질을 완화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두피의 자극을 줄여 탈모 악화를 막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탈모 치료에서 FDA에서 공인된 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먹는 약인 프로페치아 같은 피나스트로이드 약이 있고요. 또 미녹시딜이라고 바르는 탈모 치료제가 있습니다. 특히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탈모가 의심될 때는 물론 진단을 받아야 되지만 미녹시딜을 사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탈모약만큼이나 중요한 건 바로 일상 속 탈모 예방 습관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 매일 3분 정도의 두피 마사지입니다. 이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모근에 영양이 잘 전달돼서 모발이 훨씬 튼튼해집니다. 둘째, 밤 11시 전에 자는 수면 습관입니다. 보통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부터 분비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해야 원앙세포가 회복되고 탈모 진행도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입니다.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D는 모발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하루 한 끼 이상은 이런 성분이 충분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모낭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서 탈모를 유발하고 원형 탈모나 휴지기 탈모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긴장을 줄여두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일상에서 중요한 예방 습관 4가지 중에서도 그중에서 제가 직접 중요하게 생각하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두피 마사지, 수면 습관,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히 예방을 넘어서 이미 나빠진 두피나 모발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탈모에 확실한 도움이 되는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저만의 모발 건강관리법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탈모는 더 이상 감춰야 될 문제가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환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관리를 시작하신다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탈모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제가 그 길을 함께 걸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탈모와 모발 건강을 위해서 한 해에 소비되는 금액이 5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런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를 낭비하는데도 탈모 치료 잘 안 돼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모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90% 이상은 심한 탈모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유전력이 있는 분들이 앞쪽이나 정수리 쪽에 머리가 가늘어지는 느낌이 들 때는 바로 전문가를 찾아서 조언을 구한다면 아주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탈모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강조하지만 탈모와 모발 건강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효과적인 것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만 하면 탈모 치료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